최근 자녀 백신 예약 서비스가 연일 화제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이 서비스를 계기로 IT 강국을 새삼 체감하게 됐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인터넷 보급률이 높지 않고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즉 디지털 이해와 활용 능력가 높지 않으면 어림도 못 낼 제도라고 썼습니다. 외국인에게 백신 잔여분 예약이 가능한 나라라고 하면 다들 놀란다부터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이 누군지 상줘야 한다는 게시물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일본 주요 일간지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지난달 28일자 국제면 기사에서 한국의 자녀 백신 서비스를 다뤘습니다. 자녀 백신 조회 화면을 사진으로 크게 싣고 사회 문제 해결에 IT를 기동적으로 활용하는 한국스러운 노력이라고 쓰면서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자녀 백신 예약 시스템이 코로나19를 잡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은 백신의 신속한 활용으로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면서 접종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입니다. 한국이 보유한 수준 높은 방역 데이터와 IT 인프라가 결합한 결과라는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미권 선진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에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 것입니다. 자녀 백신 예약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서비스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을 통해 인근 병원의 자녀 백신 정보를 지도로 확인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예약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을 대상으로 하며 30세 이상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방식을 도입한 건 자녀 백신을 정해진 시간 안에 쓰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병에 10에서 12명이 접종할 양이 들어있는데 개봉 뒤 최대 6시간 내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한 관계자는 작년 공정 마스크 잔여량 안내 서비스를 계기로 자녀 백신도 지도 플랫폼을 갖고 비슷한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카카오, 네이버 측에서도 백신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혀 추진하게 됐다며 질병관리청이 해야 하는 공적 업무를 민간에서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수탁, 대행하는 형태로 해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 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1일까지 27만 8,282명이 자녀 백신을 맞았는데 이 가운데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자녀 백신을 예약해 접종한 이들은 1만 3,613명이라고 합니다. 고령층 접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자녀 백신 접종을 맞으려는 열기가 더해진 영향으로 최근 접종자는 크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소식에 일본에서는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지난달 28일 한국은 사회 문제 해결에 IT를 기동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자녀 백신 예약 시스템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은 시민의식이 높아 백신 접종 참여율도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아시아권 최저 주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IT 인프라 부재로 활용도가 떨어져 실시간 백신 예약을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서 일본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의 디지털 분야 낙후성을 인식하고 오는 9월 디지털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패전에 대한 반성인 것입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도 팩스로 통보하고 여전히 공문서에 도장을 날인하는 등 뿌리 깊은 아날로그 체제를 바꾸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허시스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진의 외면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지자체와 보건소 직원들은 환자 정보를 팩스로 주고받으며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1교포 3세로 알려진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또한 일본의 현 상황이 너무 슬프고 우려된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IT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면 한국처럼 높은 참여율을 보였을까요? 중국을 보면 거지도 QR코드로 구걸한다고 할 정도로 모바일 결제 등이 발달했지만 정부가 백신 접종에 IT 인프라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정보를 획득 활용하는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국에선 질병관리청의 기획과 카카오와 네이버 등 민간 IT 기업의 개발 역량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우리처럼 민간이 참여하는 사회공헌을 시도하지 않는다며 시민의식이나 IT 인프라도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자기들 입으로 시민의식이 높다고 했고 중국은 엄청난 모바일 결제 인프라를 만들어왔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모두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 배포에 관한 것들은 디지털화에 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의 시스템에 놀라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미권 국가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미권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해 개인정보를 활용한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추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마스크 착용을 두고서도 사회적 갈등을 빚으면서 그들이 목숨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선 국민 방역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되고 정부가 이를 방역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한국의 방역 성공의 주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위치 정보, 주민등록번호, 진료 기록, 출입국 기록, 신용카드 거래 내역, 대중교통 사용 기록, CCTV 영상 등 7가지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해 방역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몇몇 사람들은 빅브라더 우려를 하고 있지만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빅브라더 우려가 없진 않지만 아직은 복지나 건강이나 재난 대응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잔여 백신 예약이라는 한국의 혁신적인 기사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K 백신 예약이라고 이름 붙이겠지요. 디지털 예약 시스템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질릴 정도의 자국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하는 것 같지만 정말 부러운 것이 맞습니다. 사실 예약 기술은 혁신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경쟁을 부추겨서 접종률을 높이려는 방식이 대단합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일이든 경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그들은 공짜로 독이든 물을 준다고 해도 경쟁을 벌이면서 서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라인으로도 예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막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피해 다닙니다. 손님의 잔반을 다음 손님에게 제공하는 기술은 역시 한국이 최고입니다. 남은 것에 대한 집념이 대단한 생물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도태된 여성들 즉 남은 여성들을 한국 남자들이 데려가고 있습니다. IT 후진국 일본이라는 것은 사실이 맞는 기사입니다. 아니라고 우기고 싶어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놀라운 기술은 아니라도 우리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백신이 없는데 예약하면 뭐 하나요? 일본은 아스트라제네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잔여 백신입니다. 와서 가지고 가세요. 백신이 없어서 미국에 구걸까지 하러 간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백신을 정상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사오지 못하기 때문 역시 한국 IT 기술의 침투만 아니라 프라이버시에 개입한 관리의 결과입니다. 일본의 시스템과 제도에서는 풍속점에서의 감염 등은 검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개인정보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든 남은 백신까지 긁어모으려는 노력입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버리는 백신을 그들은 줄 서서 맞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이니까 저런 반응이 당연한 거겠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라 우리나라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확진자 관리를 못해 확진자를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는 마당에 개인정보 드립을 치고 있는 걸 보면 헛웃음이 나옵니다. 그 잘난 개인정보들 팩스로 줄줄 새는 것 좀 되돌아보라고 하고 싶네요.